코엑스 국제회의장. 아줌마, 물기 그대로예요. 빨리 좀 닦으세요. 화분에서 흘렀잖아요. 아휴, 진짜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일처리 참 느리시네. 그녀는 묵묵히 걸레를 짰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간 청소기계가 된 아줌마, 청소할머니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프랑스 장관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Je vous ai toujours cherché. 나는 당신을 평생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은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프랑스어로 전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우시죠? 지금 이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찬 기운이 도는 청소 유니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은정. 올해 64입니다. 누군가는 절 청소 아주머니라고 부르지만 전 여전히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코엑스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길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달래며 지하 직원 출입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시장 로비에는 이미 무대 설치팀이 조명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국제문화외교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주최 JTDC와 한국외대 공동주관이라는 커다란 행사의 타이틀은 저에게는 그저 먼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걸레를 짜서 바닥에 엎드려 무대 위 고급 조명 아래 반사되는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실무를 맡은 젊은 남성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야야, 무대 조명 쏠리니까 청소팀은 무대 쪽 접근 금지라고 했잖아. 급히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그 자리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듯 싸늘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민혁 주무관, 외교부 파견 직원이자 행사 총괄 실무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 상태입니까? VIP 들어오면 여기 난리 납니다. 그가 조명 아래 바닥을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외주 쓰면 안 돼요. 책임감이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바닥만 닦으면 되는 사람이니까요. 같은 시간 옆 구역에서 정리 중이던 안내팀 직원 이수연 씨가 조용히 다가와 뒷속말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긴장되죠? 들으셨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직접 연설하신대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닦으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 말아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포럼은 JTDC 생중계까지 예정된 말 그대로 국빈급 행사였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대형 방송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트 차림의 통역사들이 행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언젠가 나도 저기 있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저는 외교부에 있었고 프랑스 정부와 공동주관 포럼에서 프랑스어 동시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에 얼룩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손수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평가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역팀은 다 도착한 건가요? 무대 뒤에서 이민혁 주무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와 행사 매니저인 김용석이 가급히 무전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프랑스 측 메인 통역사가 지금 입국 직전 코로나 확진 판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예비 인력도 노쇼라서 프랑스어 동시통역원 한 명이 빕니다. 그들은 얼굴이 굳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회의장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통역사 자리에는 아직 한 명이 비어 있었고 행사 시작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장비는 이미 리허설을 끝낸 상태였고 프롬프터는 장관의 연설문을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동시에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프랑스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장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낡은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설 수 있는 순간일까? 한참을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중 제 발밑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손에 쥐고 있던 걸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피어오르던 오래된 자존심이었습니다. 프랑스어 통역을 해달라는 그 요청은 단순한 업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프랑스어 문장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외교부 건물, 하얀 정장 차림의 제 모습, 그리고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UN 회의장을 뮤비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제오대학인 파리 데카르트 대학에서 정치 통번역을 전공했고 졸업과 동시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통역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단정했고 또렷했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언어가 제 무기였고 외교가 제 무대였으며 사람들은 저를 마담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남편의 사건 이후 무너졌습니다. 외교관이던 그는 유럽문화재단 후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모든 신문과 뉴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진 사직서를 냈습니다. 조직을 떠나고 나니 제 이름 석자의 무게도 사라졌습니다. 이후 남은 재산은 모두 남편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남편과 이혼 후 프랑스에서 홀로 키우던 딸과 함께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 도와주시다가 결국 저를 외면했고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초기에는 통번역 업무를 주로 했으나 딸애를 키우는 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청소부로 그리고 밤에는 프랑스어 통번역 업무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력서에는 프랑스 통번역이라는 용어보다는 대신 근면성실이라는 네 글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청소 일이었습니다. 코엑스의 행사장들은 오히려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통역사로서 섰던 무대는 이제 걸레를 들고 조심스레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공간의 조명과 울림, 긴장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가 다시 나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한 선생님, 괜찮으세요? 강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안내팀 인턴으로 저를 항상 존중해주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옛날 생각이 나서. 제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속은 부서진 유리처럼 예민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내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장 피에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입장 예정입니다. 행사 참석자 여러분은 착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멀리 입장 대기실로 이동하는 장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민혁 주무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진짜 프랑스어 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벽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이거 장관 연설이에요. 생방송 중계에 VIP 천지라고요. 그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지만 저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잘못되면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밖에 없잖아요.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테스트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민혁 주무관은 제 얼굴을 몇 번이고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심지어 조롱까지 엿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닥만 보며 살아온 제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을 향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JTBC 방송국 PD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진짜 통역사 없습니다. 이분 청소팀인데 예전에 프랑스에서 일하셨다네요. PD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테스트라도 해봐야죠. 생방송 시간 못 미뤄요.
그렇게 급히 만들어진 즉석 테스트 공간으로 저는 불려 들어갔습니다. 작은 브리핑룸. 프랑스어로 준비된 장 피에르 장관의 연설문 일부를 낭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Pouvez-vous traduire cette partie sans préparation? 이 부분을 준비 없이 바로 번역해 보시겠습니까? 제 심장은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바로 이 압박감 속에서 저는 제 전성기를 보냈으니까요. Le partenariat culturel est la base d'une diplomatie durable.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외교의 기반입니다.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식 어미 변화, 수사적 표현, 정치 외교 용어까지 완벽히 이어졌습니다. JTDC PD가 숨을 죽였고 이민혁 주무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프랑스 측 부속 문장을 이어 읽자 저는 흐트러짐 없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언어는 제 몸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진짜 대박인데요. 카메라 감독이 작게 중얼거렸고 이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생방송이에요. 책임지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오히려 지금껏 감춰온 인생에 대한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급히 행사팀에서 정장을 준비해줬습니다. 민지 씨가 옷을 들고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지 씨, 나 괜찮아.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나라는 사람이 지겠지.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정장을 입는 순간 거울 속에는 청소부가 아닌 마담 한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똑바로 매무새를 다듬 나오는 저를 본 이민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이미지가 완전 다르네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그 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무대 뒤편 대기구역. 단상 위에서는 오프닝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LED 화면에 한불 140주년 포럼 타이틀이 뜨고 관중석에는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장피에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장관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통역사 소개 없이 마이크가 제게 건네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명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장피에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단상 중앙에 섰고 저는 그의 왼편 약간 뒤쪽의 통역 부스에 섰습니다. JTDC 카메라가 천천히 저를 훑고 지나갔고 몇몇 관객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부 맞죠? 저분 복도에서 받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Mesdames et messieurs, c'est un grand honneur pour moi. 저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한 문장, 두 문장, 그리고 세 문장. 통역은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말의 속도, 숨고르기, 강조되는 포인트. 통역을 하며 눈동자 너머 관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이, 그 다음엔 점차 감탄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VIP들도 속삭이며 제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JTDC 자막팀은 거의 수동 입력 없이 통역을 자막으로 띄울 수 있었습니다. 장관은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외교, 협력, 양국 교류 40년의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긴 채 이어졌고 저는 그 흐름을 결코 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관의 눈빛이 문득 저를 바라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Il y a longtemps, j'ai rencontré une femme coréenne. 오래전 한 한국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순간 저는 손에 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프랑스어 억양 속에서 어딘가 낯익은 발음과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Je ne l'ai jamais oubliée. Elle était mon professeur, mon héroïne silencieuse. 나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 선생님이자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이어가자 관중석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혹시 바로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정면에서 제 얼굴을 응시하던 장관의 시선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벅차올랐지만 저는 맡은 일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 무대는 내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JTDC 자막 화면 하단에는 다음 문장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erci, je vous ai toujours cherché.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관은 제 쪽을 완전히 돌아보았습니다. 마담 한 선생님, 당신이 맞습니까? 그의 프랑스어가 제 귀를 스쳤고 제 입술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본 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adame Han, c'est bien vous? 마담 한 정말 당신이십니까? 피에르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더 이상 공식적인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오랜 시간 가슴 속에 품어온 질문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마담 한.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과거 제가 돌보았던 프랑스의 유학생, 피에르 루카. 그 아이의 눈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프랑스 보르도 예곽의 작은 시립학교. 그곳에서 저는 언어 봉사자로 프랑스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중 가장 말이 없던 아이였고 집안 문제로 마음의 벽이 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책을 펼칠 때마다 누구보다 집중했고 말없이 저를 따랐습니다. 그해 겨울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이 쌓인 언덕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저는 피에르를 밀쳐내고 제신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져 허리에 영구적인 통증이 남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피에르는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인사했습니다. Merci, Madame Han. 고맙습니다. 마담 한.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국기 명령으로 저는 갑작스레 프랑스를 떠나야 했고 연락처도 전해지지 않은 채 그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Je vous ai toujours cherché. 저는 항상 당신을 찾았습니다. 장관의 그 말은 그날 피에르가 끝내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의 두 사람, 그들의 재회가 어떤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이들은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JTDC 생중계 화면에도 마담 한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장관은 조용히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당신이 제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린 소년이었던 아이는 이제 세계 무대에 선 정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선 저 한은정. 이제 바닥을 닦던 여인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교사로서 다시 선 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피에르, 정말 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려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하나둘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JTDC 생방송 화면에는 30년 전 한국인 교사에게 생명을 구한 프랑스 장관이라는 자막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장 피에르는 조용히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Je demande votre attention. 모든 분들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Je veux partager une histoire très personnelle aujourd'hui. 오늘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그 어두운 시기에 자신을 지켜준 한 한국 여성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언어만이 아닌 존엄과 인간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객석에서도 숨죽이는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대사도 외교부 장관도 행사의 MC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담 한과 피에르 장관과의 감동스러운 사연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피에르 장관이 마담 한으로부터 들은 말 중 기억하는 마지막 한국어 인사는 넌 뭐든 할 수 있어, 피에르 였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녀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은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지금 제게 이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담 한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장 피에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대한민국 코엑스 무대에서 한때의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Je vous remercie du fond du cœur.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나담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피에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공식 무대에서 그녀의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한 손 내밀었을 뿐입니다. 주변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도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장 피에르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여 한은정 선생님에게 프랑스 국가의 감사 표창장 수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직 코엑스 로비는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한국 청소부에게 무릎을 꿇은 사연이라는 제목은 단 2시간 만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JTBC 뉴스 속보는 해당 장면을 분 이상 집중 보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은정 씨는 과거 우리 외교통역관으로 프랑스와의 외교 채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친이가 아니라 잠시 가려졌던 빛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은정 씨에게 오르드 데 아르에 데 레트르 프랑스 국가문화예술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라고 대변인이 말합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즉시 한은정을 공식 초청했고 외교통상부는 국제문화브릿지 프로그램의 명예 고문으로 그녀를 위촉했습니다. 그녀가 걸레를 내려놓은 자리에 이제는 통역용 마이크와 회의 자료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코엑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 자리는 2025 다국어 인재 육성 세미나의 자문위원회 자리였고 그녀는 공식 축사를 맡았습니다. 제2의 국어가 삶의 무기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연결하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해 그 어떤 연설보다 진실했습니다. 행사 후 한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청년 세대뿐 아니라 퇴직 시니어, 통번역 인력을 활용하는 세대 간 연계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장관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마담 한 프로젝트로 하죠. JT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마담 한 이친 이름의 귀환. 청소부에서 외교통역관으로 돌아온 한은정의 여정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은퇴 후 역할 회복이라는 문제를 조명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하던 어르신들이 나도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말했습니다. 경험은 낡은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산이다.
선생님,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묻자 한은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 세상에 닿았다는 게 기쁩니다. 개관식 날 코엑스 전시장 별관 3층은 유난히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대간 언어문화교류센터라는 푸른색 현수막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 한은정은 더 이상 과거의 마담 한도, 청소부 한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사람을 잇는 목소리의 달이었습니다. 마담 한 선생님, 이쪽으로. JTBC 리포터가 안내하며 웃었습니다. 오늘 행사 생중계 들어갑니다. 실시간 동시 통역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 목소리를 사람들이 직접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 이상 은퇴 언어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이곳은 국경도 세대도 넘어설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단상 앞에 선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일하던 청소부 동료들,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이민혁 주무관, 민지와 정우, 그리고 장피에르 장관까지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삶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언어와 삶의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기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너희의 손을 잡아줄 거야. 관객 중 일부는 눈물을 훔쳤고 장피에르 장관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계 학생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Je veux apprendre le coréen avec Madame Anne. 저도 마담 한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무대 뒤 현수막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센터 공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은정 세대간 언어문화교류센터 국문과 불문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으며 곧 개관이 선포되었습니다. JTBC 생중계 화면 하단에는 다음 문구가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울릴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개관식이 끝난 뒤 한은정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칠판, 여러 언어로 된 교재,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명찰들. 그녀의 눈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접쳐 보였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을 땐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 나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 속에 존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녀는 노을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Je suis de retour. 나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고 배우고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은정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